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취득세 들어갈 차례인가요? 100조?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세 총론에 설명드렸고요. 아마 처음 오신 분은 지난 시간에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믿습니다. 아직 개별적인 내용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텐데,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보죠. 취득세. 자,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죠, 여러분? 취득세죠. 취득세. 써져 있네요.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많으면 네 문제까지도 출제 가능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네 문제가 나온다면은 등록면허세와 하나의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개별 문제로 세 문제, 그 다음에 보기 지문 3개는 취득세, 보기 지문 2개는 등록면허세에서 이렇게 네 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취득세에서 정리할 내용 한번 목차를 쭉 한번 흩어보겠습니다. 이 취득세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건가? 여기 다루는 목차는 여러분 다른 세목의 기본이며 공통입니다. 제일 먼저 뭐 총설, 그래서 의의라든지요, 성격이 나오는데요. 예, 이 부분은 뭐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인사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세법의 당사자 누구죠?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이 지방세인 취득세는 누가 과세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권리자가 규정된 것이 과세권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이미 조세 총론에서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요 부분은 역시 저는 올해 충분히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납세 의무자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과세 대상이죠. 어떠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할 것이냐.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이건 출전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도 하나는 맞춰라 인간아 그러면서 주는 문제가 과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네 번째, 취득의 개념. 즉,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라는 거죠. 취득에 대한 개념. 여기서 특히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간주 취득의 개념, 취득세만 적용되는 간주 취득이라는 요 규정의 개념만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과세.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요 세 가지입니다. 역시 뭐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간주 취득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취득의 시기. 자,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60일 이내. 그리고 뭐 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뭐 해야 되는가? 신고 납부할 때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는 시간적 기준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작년에 여기서 개별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자주 나오던 문제는 아닌데 나올 때가 됐다. 작년에 나올 때가 됐다 했는데 그대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나왔네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우리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저는 뭐 여기서 과세 표준은 반드시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올 거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극단적인 예외로 보시고 여러분은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역시 세율도 뭐 역시 단골 손님 중에 하나죠. 취득세에서. 역시 작년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특례세율 구분 문제가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특례세율 정도는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표준세율을 하고 좀 정리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우리 부가징수, 어떻게 이제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인가라는 납세 의무 이행 방법에 관련된데,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면 결국 공인중개사한테 세법을 물어보는 이유는 요 부가징수 때문에, 즉 취득한 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취득세를 내야 되는가를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얘기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에서 전반적으로 다룬 부분이고요. 요 구조는 취득세는 물론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포맷으로 진행이 되니까 한 번 정도는 한 번쯤 훑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100조 총설 보죠. 제1장 총설.
자, 결론부터 말합니다. 이 부분은 단독문제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뭐예요? 즉,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취득한 자한테 뭘 내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취득세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취득자가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도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그 취득행위의 담세력이 뭐랬죠, 여러분? 조세 부담 능력을 취득자한테 부과하여 조세 부담 능력을 포착하여 누구한테 결론?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눈길 한 번만 주시고요. 자, 성격 갑시다. 자, 성격. 취득세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단독 문제 역시 출제될 가능성은 적지만 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취득세를 전개하실 수 있는데, 자, 1번.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취득세는 무슨 세다, 여러분? 행위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즉, 취득세는 취득이란 뭐가 있어야만, 행위가 있어야만 과세가 된다 그랬죠. 근데 그 행위는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행위 시점을 과세 시점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납세무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납세무가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그랬죠. 그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행위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뭐죠, 여러분? 유통세다.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그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무슨 과세? 응능과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응능과세. 네가 부동산 취득했다? 재산 취득했네?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가게했었다. 무슨 과세? 응능과세. 자, 여러분 여기다 옆에다 적으세요. 이걸 출제 살짝 말을 바꾼다면 옆에다 적으세요. 응능과세를 살짝 말을 바꿔 뭐로 바꾸냐? 응익과세 또는 수익세. 응능과세 대신 살짝 요걸로 바꿀 수 있다고. 응능과세 또는 수익세. 자, 우리 이미 기본적으로 공부하셨던 분, 요거 어디서 나왔던 거죠? 응익과세 또는 수익세는? 예, 모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오신 분이나 11월 달부터 한 사람이나 모르는 건 똑같아. 요 응익과세 또는 수익세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죠? 예. 요거 재산세에서 나와야죠, 재산세. 응익과세 또는 수익세란 말은 어디서만 나온다고 여러분?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야. 예. 그래서 취득세, 우리 부동산세법은 기본적으로 응능과세예요. 기본적으로 응능과세인데 예외적으로 응익과세 또는 수익세 성격을 띠는 것은 재산세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슬쩍 재산세에서 나와야 할 뭐를 응익과세 또는 수익세를 살짝 취득세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맞았냐 틀렸냐, 그 맞았다 틀렸다 얘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재산세. 재산을 보유함으로 해서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수익.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수익,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만큼 과세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 여러분? 재산세에서 나와야 돼. 그럼 취득세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응능과세. 요런 거 키워드 하나예요, 여러분. 많은 글자 안 고쳐, 여러분. 응익이냐, 응이냐, 요런 한 글자 가지고 취득세요, 재산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4번 밑줄 대물세다. 취득세는 과세 물건에 대하여, 대할 대자 여러분 큰 대자가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대물세는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개별 과세. 제가 올해 2018년도 제 명의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제 명의로 여러 개를 취득했더라도 그냥 물건별로 하나 따로 과세하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죠? 예. 자, 그리고 대물세 곁에는 항상 우리 취득세 무슨 세율밖에 없다? 비례세율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대물세 그러면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하면서 개별 과세하면서 그 개별 과세할 때마다 무슨 세율 적용한다 그러면 비례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절대 무슨 세가 없죠 여러분? 누진세율이 절대 안 나오죠.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세율밖에 없다? 비례세율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인가요? 예. 가장 중요한 원칙. 무슨 가시원칙으로? 실질 과세 원칙.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사건과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다르면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여러분?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세요. 그래서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항상. 다만 사실상이 확인이 안 돼요라고 조건이 제시가 되면 그때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무슨 상이 나오고? 사실상. 얘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조건 나면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상 또는 형식상으로 가는 요 상의 순서 꼭 좀 지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1조 과세권자 납세지 한번 보죠. 자,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도지사, 경기도, 하남시, 그러면 경기도지사단 얘기죠. 그 대신 서울은 누가 되는 거? 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누가 되는 거예요? 광역시장이죠. 그래서 밑줄 도, 특별시, 광역시 한 묶음으로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방세 꼭 나오는 게 뭐랬죠,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어디야, 여러분? 세종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됐죠, 뭐. 자, 납세지는 여러분 양가로 1번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취득세 납세지에서 부동산은 어디다, 여러분? 소재지. 특히 모든 지방세는 어디랬죠, 여러분? 소재지입니다. 그랬죠. 모든 지방세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할 때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소재지죠. 왜냐면 부동산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토지 물리적 특성 중에 하나의 뭐 여러분? 부동성, 위치, 뭐 고정성. 그래서 얘는 한번 세팅되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세원이 안정적인 거죠. 다만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11번. 요거 한번 보죠. 11번. 이제 요즘은 이제 11번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야. 맨 밑에. 등록면에서도 작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죠. 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있으면, 걸쳐 있으면, 그때는 소재지별로 뭐하라? 안분한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여러분. 뭐 심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셔도 돼요. 자, 납세문자 가요. 빨리. 자, 납세문자는 여러분 일단 별표 3개. 일단은 여러분 입장에서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문자 한번 보죠. 양가로 1번 과세 물건이 뭐예요, 여러분? 취득자, 과세 물건,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한 자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부동산, 차량, 계기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강업권, 어권, 꼴빵권, 콘도미니권, 숙매권, 요토행권, 숙매, 종합청이권 여기까지는 뭐죠, 여러분? 과세 물건. 자, 부동산부터 묶으세요. 어디까지? 요트 회원권까지 묶으시고요. 이거 외울 필요 없다냐, 이게. 그래서 부동산부터 요트 회원까지는 딱 뭐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과세 물건이다, 그죠? 이렇게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한 사람한테 밑줄 취득한 자. 여기가 포인트죠, 결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한테 부과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네, 됐어요. 자, 그럼 양가로 2번 보죠. 이때 어디까지를 취득한 걸로 볼 거냐라는 걸 판단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자,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우리 세법은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관계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취득을 보는 거야.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취득을 봅니다. 설사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취득을 봅니다. 이거는 물론이고 설사 뭐가 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어쨌다면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면 우리는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형식적 요건이 완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우리는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꼭 잡으셔야죠.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도에는 뭐가 생략됐다?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취득의 제한이 있네요. 요거 별표 하나 정도만 가끔 가다가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요것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몇 가지죠? 네 가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얘들은 공통점이 뭐랬죠, 여러분? 뭐죠?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뭐 준부동산 그랬죠. 얘들은 이게 공통점이야. 자, 요것 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은 얘들은 뭐다고?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준부동산에만 적용되네요, 여러분. 그럼 얘는 반드시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서 너 무슨 취득이야? 라고 물어와서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하는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요것이 실수요자 앞서 소유권이 이전이나 무슨 취득이 제한해서 승계 취득일 때 안에서 취득을 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시험에 나오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그러면 이게 나오면 여러분은 뭘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뭘 확인하셔야 돼? 취득 형태를 보셔야 되는 거죠. 원시로 나왔는지 승계로 나왔는지 확인하셔서 원시는 취득을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승계 취득일 때 한해서만 취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은 뭘 보고 판단하는가? 취득 형태.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잡으셔야 되는 거야. 조건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걸 출제는 무지하게 좋아한단 말이야. 아무거나 시험에 다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출제연이. 어떤 특정 조건이 바뀜으로써 답이 달라지는 거. 그런 걸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 얘는 이거야. 원시 취득이면 취득 보고 안 보고 뭐일 때 안에서만 승계 취득이죠. 그럼 결국 출제는 어딜 건드려? 여길 건드리겠죠. 그래서 원시인지 승계인지 확인하셔서 아니다, 이다. 요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요 조문은 몇 번씩 이미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출전 들어가고 이걸 내고 싶어. 근데 이미 시험에 노출됐어. 기출문제집 보면 얘는 몇 번씩 나와 있어. 그럼 저 같으면 안 내요. 내고는 싶은데 이미 나왔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내, 안 내? 안 내. 그럼 바꿔서 물어볼 수는 있죠. 어떻게 물어볼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취득 형태에 따라서 취득으로 보는 종류. 그래서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고 승계 취득에서 취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시오. 거꾸로 간 거야, 지금은? 아까는 이렇게 온 거고, 지금 이렇게 간 거고, 예. 그러면,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을 보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거 내놓고 1번 차량, 2번 기기장비, 3번 항공기, 4번 주문을 받아 건전 선박, 5번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응? 어떻게 알았어?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한 뭐야, 여러분? 신축한 뭐라 써요, 저는? 주택. 그러면 주택은 부동산이 아니라 뭐야? 죄송합니다. 준부동산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은 여기에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얘는 모든 취득을 다 취득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 여러분 자꾸 예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주체구조부 취득보죠. 얘도 잘 나와. 잘 나오는 규정 중에 하나. 얘는 말만 어려워, 말만. 자, 같이 보죠. 건축물 중, 자, 여기 조작 설비부터 밑줄 칠했죠, 여러분? 자, 밑줄 쳐주세요.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여기까지. 아유, 숨차. 어디부터? 조작 설비부터 효용 가치 이루고 있는 것. 이게 뭐랬죠, 여러분? 건축물 부대 설비라고 그랬죠, 여러분? 건축물 부대 설비.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자,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자, 두 사람이 나와, 여기는 두 사람. 밑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누가? 외의자. 그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여기서 주체구조부는 여러분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건축물. 주된 시설물은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축물, 즉 주체구조부 취득자. 문제는 뭐야, 여러분? 외의자라 그랬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자, 누구 생각하세요, 여러분? 임차인.
그래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설사 임차인이 가설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세법은 임차인을 잡겠다, 임대인을 잡겠다, 임대인을 잡겠다는 얘기야, 임대인. 그래서 거기 이렇게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도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밑줄 주체구조부 취득자. 요거를 임차인, 임대인으로 생각하시는 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 누구를 말하는 거고 임차인 등을 말한다 생각하시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누구 생각하세요 여러분? 임대, 건축물 소유자죠. 그러면 우리 엘리베이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자, 요 엘리베이터 과세 대상을 설사 누가 했어도 임차인이 가설했다, 설치했다는 얘기야. 그래도 우리 세법은 임차인을 잡겠다, 임대인 잡겠다. 임대인. 왜냐면 임차인은 아무리 잡아봐야 야밤 도주하면 끝이야. 밤에 도망갔다고. 그런데 임대는 도망가도 뭐는 못 갖고 가. 건물을 못 갖고 가니 갑자기 저녁에 야 건물 와봐 없고 가고 다른 데로 튀면은 뭐 그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 집도 그냥 아파트 딱 들어갔고 다리 하나만 도로 하나만 건너가면 송파하고 그럼 지금 확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말만 없다서 정리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혹시 가설했다더라도 우리는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인 임대인이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우리 조세채권 보전 목적상 임차인보다 누구 잡겠다? 임대인을 잡겠다는 얘기야. 임대인. 왜? 얘는 담보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도 얘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건축물에 수많은 부수되는 설비를 일일이 세법에서 임차인이 설치했는지 임대 설치를 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했어도 임차인에서도 우린 누구 잡겠다? 임대인 잡겠다. 그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종료 변경 또는 지목 변경 여러분 땡땡 무슨 취득? 간주 취득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뭐 종류 변경 또는 뭐 토지의 지목 변경 옆에다 적으시고요. 땡땡 뭐라고? 간주 취득이죠. 자, 간주 취득일 때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간주 취득일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그냥 이것만 적어놓으면 돼. 변경 시점에서 소유자죠 뭐.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시점에서 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또는 뭐 토지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과점주주 취득. 자,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별표 3개. 요 과점주주 이 취득은 여러분 요거 하나 가지고 개별 문제, 심지어는 적어놔 계산 문제라도 출제됩니다. 과점주주는 출제 입장에서는 문제 만들기 좋아요. 사실 얘는 전통적인 출제 부분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안 나왔던 겁니다. 왜냐면 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뭘 취득했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우리 주식은 공인중개사 과세 업무와 관련이 있어 없어? 그래서 원래 안 나왔어. 그러다가 15회 때 이후로 한 번 시험에 딱 출제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범위는 자꾸 넓어져 여러분. 시험 범위는 자꾸 넓어지는 거야. 과거에 안 났던 걸 새로 올해 출제위원이 새롭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고 여러분 공부량은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할 때하고 지금 공부량을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뭐 정말 딱딱 찍어서 세법 그냥 몇 개 딱 찍어놓고 일일 특강 하루만 듣고 가도 20문제 다 맞히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막 애원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맞춰달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완전히 격세지감 느낍니다. 자, 갑시다. 과점주주. 자, 일단 책을 한번 같이 봐요, 여러분은. 자, 비상장법인의, 자, 여러분 여기 비자가 중요합니다. 상장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인에 하나만 적용해? 비상장법인. 개인기업이야, 여러분.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뭐가 되면 그 밑에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누가?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과점주주 뭐 내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 내라 그 얘기죠. 이때 거기 부동산 등 옆에 가를 거 닫고 같이 봅시다.
이때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에는 법인, 즉 비상장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한 재산으로서 자 밑줄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대요, 여러분?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 재산이란 얘기야. 지금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명의로 했다고 여러분? 부동산 신탁회사 등 바로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등기부 상에는 지금 비상장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지금 누구 명의로 됐다? 수탁자로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수탁자 명의로 등록되는 부동산 등은 수탁자 거야? 위탁자 거야? 위탁자 거죠. 그러니까 위탁자인 누가?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이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즉, 요 신탁재산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한다? 동그라미?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결론을 봐야 돼. 포함하라. 자, 그런데 이 경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 나옵니다. 거기 어디냐면 취득 가를 거 닫고 이거 중요해. 단 밑줄 뭐 할 때는 법인 설립 시자 요거 중요해. 시자. 요거를 후자인지 시자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을 뭐 할 때는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래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취득으로 본다고 해서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고 취득으로 보지 아니해서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이때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과점주주가 누군지 알아야죠. 자, 밑에 양가리 본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주주나 유한책임 사원 한 명과 그와 대통령을 정하는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 주식의 합계나 출적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나 출적 주식. 자, 밑줄 들어갑니다. 쳐져 있죠. 이미 밑줄은 100분의 50. 뭐가 중요해? 초과가 중요하다 그랬죠. 초과. 100분의 50. 5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 뭐 해야 돼? 초과하는 자를 뭘 한다? 과점주주란다. 꼭 기억해야 돼. 과점주주는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몇 프로를? 50% 뭐 한 사람? 초과한 주주죠. 그래서 여러분 과점주주 옆에다가 적어놓으라고 했죠. 과점주주는 결국 그 비상장법이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최대 주주를 말한다. 최대 주주.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과연 뒤 회사는 누구인 것인가? 하고 계속 뉴스 나오는 거잖아. 주인이 없어 그 회사는. 그 내가 가지러 가야 될 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네. 서로 자기 게 아니대. 그럼 우리가 가져야지. 참네. 그래서 과점주주 그거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최대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주는 비상장 법인을 뭐 하는 사람이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문제죠. 사실상 지배자. 명의상으로는 안 나타나더라도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사실상 지배자. 이 사람 게 아닙니다. 왜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누구 겁니까 그러면? 예, 이재준 겁니다. 맞습니다. 누구? 사실상 지배하는 자.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요거를 조금 이제 설명 들어갑시다. 자, 처음 오신 분 한번 쭉 부담 없이 들으시고요.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은 한번 복습합시다. 자, 여기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상장법이냐 비상장법이냐? 비상장법인 하나만 적용해 여러분. 자, 비상장법인 D사가 있습니다. 자, 비상장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했어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누가 취득했다고요? 법인이 취득했대요. 얼마 취득했냐 봤더니 10억 원에 취득을 했대요.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부 갑괴는 지금 누구 명의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D사로 되어 있는 거죠. 부동산 개인 명의는 물론 누구 명의로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지금 등기부 갑괴는 누구 명의로 했다고? D사로 했다고. 법인 명의로 했다고. 그래서 요 10억 원에 취득해서 누가 법인 D사가 몰랐어 이미 취득세를 냈다고. 매매명 얼마 냈어 여러분? 이게 매매명은 얼마 취득세는? 일났어. 10억 곱하기 4%야. 10억 곱하기 4% 하라고. 그러면 4일은 4. 그 다음에 자리를 못 잡네. 어쩌면 좋냐. 10억 원에 4%는 얼마? 괜히 물음만 보면 인상만 써. 자, 그래서 이미 비상장 법인이 10억 원에 4%인 취득세를 냈어 안 냈어? 냈어 이미. 누가?
법인 D사가 냈는데 그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몇 프로를 50%를 초과하는 주주가 있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주주가 지분율을 60% 갖고 있다 봅시다.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몇 프로니까 60%니까 다른 주주 지분 모아봐도 얘보다 많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의사결정할 때 얘가 제일 많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여러분? 갑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50%를 초과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 거고 여러분? 과점주주. 그게 말이 어렵지 결국 과점주주는 그 비상장법에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최대 주주. 그래서 지분이 가장 많다 보니까 그 비상장법인을 뭐 하는 사람이야? 사실상 뭐 하는 사람이야? 지배하는 자죠. 그러면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만 D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부동산의 취득과 운용과 처분의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갑이 하는 거죠. 갑이. 그러면 이 부동산은 명의만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거고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누구란 얘기야? 갑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갑, 네가 이걸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요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갑, 너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야. 이미 누가 냈는데? 법인 명의로 냈단 말이야. 그 법인 명의로 낸 부동산을 그 가점주주가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거라서 갑 너도 한 번 더 내. 그래서 항상 가점주는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야. 이중과세. 왜 이중과세야? 이미 법인이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갑을 너 한 번 더 뭐 하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죠. 자, 그리고 요때 요 부동산에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을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지금 회사 명의로 D사로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수탁자 명의로. 근데 사실 그건 누구 거니까? 위탁자 거니까 비록 법인 등기부에는 죄송합니다. 그 부동산 등기부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신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요 누구 거로 봐라? 위탁자 D사 거로 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야. 요거야, 요거. 시험에는 요게 나오는가? 그러면 갑이 내야 되는 취득세가 얼마냐 그 얘기야. 시험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때 갑이 내야 할 취득세는 얼마냐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항상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뭐. 자, 이제 시험은 분위기가 무르익어갖고 이제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시험은 여기까지.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죠. 갑이 내야 할 취득세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항상 모든 조세는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산출세액이죠. 요 구조에서 하나씩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느냐? 자, 법인이 얼마 주고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10억. 저 취득가액 그러는가. 그래서 법인의 비상장 법인의 취득가액. 우리 취득세 과표는 뭐였죠? 그러면 취득 당시의 가액이었죠. 그래서 누가 취득할 때? 법인이 취득한 가액이죠. 여기인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몇 프로 갖고 있더랬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도 얘는 몇 프로만 내야 돼? 60%는 내야지. 자기 지분이. 이 사람한테 100% 내라면 안 되지.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으니까 60% 갖고 있으면 60%만 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뭘 곱하는 거야? 과세 지분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표준은 법인의 무슨 가액에다가 취득가액에다 뭘 곱하라? 과세 지분율을 곱하라는 얘기죠.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냐? 요거는 여기서는 시험에 안 났지만 저 특례세율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때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일 때 적용되는 세율은 무슨 세율? 특례세율 몇 프로 여러분? 2%. 여기까지 잡으셔야 되죠. 여기까지. 요걸 계산할 줄 알아야 뭐가 나오는가?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세법은 이거예요. 얼마예요? 과점주주가 취득세 내야 된다면 그게 얼마인데?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죠. 에이, 거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지. 나와. 뭘 안 나와.
그래서 이걸 여러분 꼭 잡으셔죠. 근데 요때 과세 지분율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세 가지. 거기 103쪽 1번에 보시면 첫째,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과세 지분율이 나오는 거고,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됐을 때 이미 과점 주주가 과세되는 지분율과 과점 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 주주가 된 재차 과점 주주.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 세 가지죠. 자, 그 중에서 이미 최초와 재차는 시험에 나와버렸어. 그리고 요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냐 계산한 문제도 이미 나왔어. 그럼 아직 안 나온 게 뭐냐 시험에. 요게 아직 안 나와서 이미 과점 주주인 과세 지분율, 그 다음에 산출세 요게 아직 안 나온 거죠 시험에. 그럼 여러분의 기출문제 해설은 쭉 한번 풀어보고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구나. 그럼 똑같이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분명히 조건을 바꿀 거다. 이때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과점 주주, 그 다음에 특례세를 가지지 않게 산출세액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과세 지분율 봅시다. 과세 지분율. 책 같이 볼까요 여러분? 책을 보는 게 제일 좋아. 제발 집에 가서 여러분 복습 책을 보셔야 됩니다. 기본서를 안 보신 분이 있고 집에 가서 또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책을 보라고. 책을 보면서 본인이 느껴야지. 본인이 느끼지 않고 자꾸 동영상만 들어. 그러면 동영상만 들으면 어떤 효과 발생하냐. 들었던 얘기를 또 들으니까 자기는 이제 뭐라 생각해. 안다고 생각해. 왜? 익숙한 얘기니까 계속. 이제 그 정도 나도 알고 있대. 개뿔 알기는 뭘 알아. 왜? 책하고 뭐가 달라 여러분? 강의하고는? 강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알아듣게끔 못 알아듣게끔 알아듣게끔 하나하나 풀어서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시험은 여러분한테 알아듣게끔 못 알아듣게끔 못 알아듣게 말장난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괴리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수님 강의 들으면 다 알아듣겠대. 그런데요. 근데 문제만 풀면 틀린대. 그럼 결국 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그분은? 모른다는 얘기야. 들었던 얘기를 또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어떤 분은 뭐 자꾸 강의를 자꾸 들으라. 저는 좀 그러진 않아요. 저 스타일이. 책을 봐야 돼 본인이. 보고 느끼고 이거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세법은 가능하면 기본서를 꼭 좀 보시고 기본서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동영상 가서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야. 근데 집에 가서 또 3시간 들었던 걸 4시간 들었던 걸 오전에 내는 걸 또 그걸 4시간을 죽치고 듣고 있어. 그러면 이미 8시간은 여러분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공부할 시간 몇 시간 남아있어? 없잖아. 자야 되잖아. 밥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책을 보시고 먼저 책을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책을 한번 같이 봐요. 최초 1번 봐. 법인의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나 유한 책임사원이 다른 주주나 유한 책임사원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인하. 자, 여기 나왔네요. 포인트. 조건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게 포인트야. 앞에 말은 못 알아도 좋다는 얘기야.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게 포인트야. 이게 조건이야. 그때는 그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현재,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 주주가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자 동그라미 시뻘게 칩니다. 뭐에다? 아니야 넘기는 아니야.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모두야. 이게 중요한가? 책만 넘기려고 그래 그냥. 모두 여기다 시뻘게 칩니다. 그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그날 집은 뭐야? 모두. 이게 포인트야. 모두가. 여기다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야 돼. 어디 동그라미 쳐. 자, 그래서 모두 취득한 거로 봐서 어떡하라? 취득세 부과라라고 됐네요. 자, 포인트는 뭐예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다는 그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다. 집은 뭐야? 모두.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야 돼. 자, 동그라미 2번. 기존 과점 주주 갑시다. 자,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여기 밑줄. 이게 포인트죠.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주주가. 이거죠. 여기다 밑줄 쳐.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주주가. 예.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 주주, 여기 밑줄. 과점 주주가 가진 비율이 어떻게 되면 증가된 경우.
그래서 결론, 이미 과준주주인 자의 지분율이 어떻게 되면 증가된 경우, 그거야 결론은. 그때는 동그라미 어떤 분? 증가분. 여기다 동그라미. 증가분. 시뻘겋게 칠해. 책에다 아주 한눈에 확 들어오게. 책을 깨끗하게 쓰려고 하지 마. 증가분을 동그라미 쳤어요? 치 들어가서 치 뜻으로 간다. 근데 여러분, 요 증가분은 반드시 단서와 하살 표시해야 돼. 증가분은 반드시 단서와 하살 표시하라고. 다만 증가된 후의 지분율이 해당 과점 주주가치 밑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 비율보다 뭐가 됐을 때만이고 증가되었을 때만이고 증가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야. 증가했대서 무조건 증가분에서 취뜻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뭘 물어? 과거를 물어. 과거에 이전에 갖고 있던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 그 증가분만이야. 그래서 그 이전, 증가되기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 증가했을 때 그 뭐만 증가분이죠. 증가되기 이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했을 때만. 요거야, 요거. 요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없네, 또 없어. 아니, 여러분 살아오는 인생에서 가장 내 인생에서 황금기는 언제였다, 그런 게 있어, 없어? 자, 그때의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 과거를 물으세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사기당해갖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딱 저희 집사람 저보고 뭐라냐면 털고 갈제. 과거를 털고 가재. 여기서 남자들은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고 과거에 만난 여자가 몇 명이나 있냐. 이거 다 털고 가재. 과거니까 용서해 주겠대. 이때 남자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퍼스트이자 라스트다. 오, 이상한데 다른 데 먹혔는데 이거. 나는 당신이 처음이자 뭐다고? 마지막 여자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건 아니죠. 저를 거쳐간 여자가 이미 몇 명 있어? 3명 있죠. 첫째 설이, 둘째 영희, 셋째 소희. 3명. 지금 저 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지? 그러면 안 돼. 예. 그래서 저를 거쳐간 여자 몇 명 있어? 3명. 설이, 영희, 소희. 꼭 기억해둬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런데 얘는 과거를 물어서 과거의 뭐? 최고 비율. 과거의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만이야, 여러분? 증가했을 때만이야. 꼭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그랬어요. 나오면 이게 나온다 그랬어. 자, 3번 재차 과점 주주 갑시다. 자, 밑줄 과점 주주였으나 3번 과점 주주였으나. 자, 눈으로만 보세요. 주식 등의 양도나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밑줄 다시 과점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가 다시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서 자, 다시 밑줄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포인트만 딱딱 잡으면 되는가? 주구장창 다 못 외워. 자, 다시 뭐였는데 원래 과점 주주였는데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50% 이하가 돼서 과점 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주식을 뭐함으로써 재취득하면서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걸 저는 뭐라 표현한가 여러분? 재차 과점 주주. 다시 과점 주주라는 거죠. 재차 다시. again. 자, 그러면 그때는 자 다시 과점 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이 자 밑줄 그 이전 과점 주주 당시의 비율보다 뭐 했을 때 증가됐을 때 그 뭐 증가분. 그렇죠.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뭐냐? 그 이전 지금 과점 주주가 아니라 그 전 과점 주주였을 때 그 전 과점 주주였을 때의 역시 뭐 최고 비율을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 그 뭐만 증가분만.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는
임의는 그 증가되기 전에 최고 지분율, 재차는 그 전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공통상이죠. 과거의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 증가했을 때죠. 여기만 뭐고? 전부고. 이해하시나 지금? 그러니까 최초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날 지분 뭐고? 전부고. 나머지 임의, 재차는 뭐를 물어? 과거를 물어갖고 과거의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 그 뭐? 증가분만.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합시다. 이거 그림이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을 드릴 거예요. 사진 찍으라는 시간을. 자, 법인을 설립했어요. 일대 법인 설립할 때 지분, 너무 올라갔네. 지분율 최대 몇 프로죠? 100%죠? 지분율 100%. 자, 지분율 0부터 최대 몇 프로까지? 100% 중에서, 자, 몇 프로를 초과하는 주주를 가점주주를 했죠, 여러분? 우리 50%를 뭐 하는 주주? 초과. 그러니까 50%를 넘어서야 돼? 안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돼. 50%면 과점주주야 아니야? 딱 아니야? 딱 50%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50% 선을 어떻게 된다고?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런가? 과점주주. 그럼 어쨌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는 과점주주라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절대 놓치면 됐죠? 그래서 요 과점주주가 시험에 처음 나왔을 때 요걸 답으로 요겠어. 법인을 뭐 할 때?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맞아, 틀려. 법인을 뭐 할 때는 설립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법인을 설립할 때 갑이 갖고 있던 지분율이 몇 프로인가? 40%예요. 몇 프로 갖고 있다고요? 40%. 그럼 법인 설립 시에 40%는 과점주주 아니야? 아니죠. 자, 그래서 아닌 상태에서 가다가 자, 나는 대표이사라서 우리 회사가 좋은 호재가 나올 것 같아.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뭔지 알아 몰라? 알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를 알고 먼저 내가 주식을 15% 추가 취득했어. 몇 프로? 15%. 그러면 몇 프로인 상태에서 40%인 상태, 법인 설립할 때 몇 프로 갖고 있는데 40% 갖고 있는데 15% 추가 취득해서 내 지분율 몇 프로 돼서 55%죠. 그러면 무슨 선을 넘어섰어? 50% 초과한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어디에 걸렸어? 과점주주에 걸린 거죠. 이때 회사 설립 후에 최초로 50%를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된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최초 과점주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요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냐 그 얘기야. 그럼 요 당시 취득한 지분율은 몇 프로지만 15%지만 아직 요거는 지금 과세를 한 상태니까 못한 상태니까 이것까지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때는 과점주주가 된 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뭐 지분 모두 몇 프로? 55% 다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실제 요 날은 몇 프로만 취득했지만 15%만 취득했지만 과세된 지분율을 15% 하지 말고 과점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 몇 프로? 55%를 여기다 집어넣으란 얘기야. 이해하세요? 그러면 취득가액 얼마? 저기 취득가액 얼마? 10억에다가 과세 지분을 몇 프로? 55% 곱하라는 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과표. 여기다 이제 뭐 곱하면 돼? 세율 2% 곱하면 뭐가 나오는가? 취득세가 나오는 거죠. 뭐. 오케이? 자, 그래서 난 이제 무슨 주주야? 과점주주. 럴럴럴럴러 해갖고 이제 뭐 우리 회사가 드디어 신약을 개발했어. 바이오 신약을 개발해갖고 와 이제. 그래서 재작년이죠. 뭔 제약회사가 아주 대박. 저쪽 송파구에 있는데 올림픽공원 정문 바로 맞은편에 있구만. 자, 모르는 사람 모르는 대로 갔대. 대박 났죠. 자, 그래갖고 55% 갖고 있어. 이제 무슨 주주야? 과점주주. 그러다가 또 좋은 소식이 있어. 외국에서 막 투자하겠다. 막 자금이 막 들어와. 5% 더 사자.
몇 프로 더 썼어요? 5%더 샀어요. 그럼 내 지분이 몇 프로죠? 60%죠. 자, 그러면 나는 이미 무슨 상태에서 과좀 주진 상태 지분이 증가되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요거를 과좀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되고 우리가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과좀 주주인 자의 지분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뭘 물어? 과거를 물어야 된다니까. 항상 오빠 만날 때 오빠 과거를 털고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어휴, 참네. 안 터나 보네. 과거 털고 가야지.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 그러면 과거를 물어. 과거의 최고 지분을 몇 프로? 55%를 뭐 한 것만? 증가한 것만. 그러니까 이때는 몇 프로만 내면 되는 거야? 5%만 내면 되는 거죠. 5%. 그럼 내가 요때 과세 지분율 5%를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아니, 내가 이거 제대로 계산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잖아. 자, 이때 검증 방법은 과세된 누적 지분을 합하시면 돼요. 그럼 과세된 누적 최초 몇 프로 과세됐고 지금 몇 프로? 그럼 합하면 총 과세 지분율 몇 프로? 60%. 내 지분율. 네. 그래서 항상 내 지분율을 절대 초과할 수는 없다. 뭐는? 과세 지분율은 내 지분율을 초과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몇 프로인 상태에서? 60%인 상태에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 그 이제 막 뉴스에 막 나오는 거죠. 우리 회사 신약 개발했다. 외국 자본 막 들어온다. 중국 자본 들어온다.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해? 개미들이 등장하는 거죠. 가자, 사자,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이 주식 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팔아야죠. 차익 실현해야죠. 개미들이 사겠다고 몰려드니까 나는 팔아야지. 그래서 몇 프로 팔았냐 봤더니 여러분 8% 팔았다고 합시다. 8%. 자, 그러면 지금은 취득이야, 처분이야? 처분이야. 여기는 지금 플러스는 취득을 말하고 요거는 뭐야? 처분. 그럼 취득세는 처분할 때는 과세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몇 프로에 대해서 8% 처분했다. 그럼 몇 프로 돼서 52%. 그래서 내가 팔고 나오니까 개미들 사고 개미들 사니까 다시 주식은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러면 저가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 다시 나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니까 다시 더 사는 거죠. 자, 더 샀어. 몇 프로 샀냐? 자, 13% 더 샀답시다. 몇 프로? 13%. 그럼 내 지분율 몇 프로 됐죠? 52%에서 13% 더 샀다고. 그럼 몇 프로야? 65%. 내 지분 증가됐어, 안 됐어? 됐죠. 그것도 무슨 상태에서? 과좀 주주인 상태. 그럼 어떡하라고? 과거 물어, 그냥 과거. 과거의 최고 지분율 몇 프로야? 60%. 과거의 최고 지분율 60%를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그 몇 프로 여기는? 5%죠, 5%.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 몇 프로다고요? 5%만 내는 거죠. 지금 몇 프로 취득했지만? 13% 취득했지만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13%가 아니라 과거의 최고 지분율 몇 프로? 60%를 뭐 한 놈만? 초과한 것만. 그게 몇 프로다는 얘기야? 5%. 그럼 내가 이걸 제대로 계산했는지 어떻게 알아? 검증하라. 어떻게 알아? 합해라. 누적액을. 그럼 내 과세된 누적 지분율 몇 프로 여러분? 65%죠. 내 지분율 몇 프로예요? very good. 잘했죠. 오케이? 예. 자, 그래서 65%로 오다가 드디어 뭐 신약 임상 성공해갖고 이제 식약청으로부터 판매 승인이 떨어졌어. 와, 그러니까 판매 승인이 떨어졌다고 또 뉴스 나니까 뭐 또 애들이 또 하나? 또 하죠. 가자. 그럼 이때 또 차익 실하는 거죠. 막 파는 거죠. 자, 몇 프로 처분했냐? 그동안 내가 주식으로 받았던 거 다 현금 전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프로 처분했냐? 20% 처분했어요. 몇 프로 처분했다고요? 20% 처분했죠. 그럼 내 지분이 몇 프로죠, 이제? 45%인가요? 네. 가끔가다 이게 왜 나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집에 가서 해봐. 더하고 빼고 해보라고. 어떻게 됐냐 물어봐. 근데 지분을 처분한 건 좋은데 문제는 너무 많이 처분해서 몇 프로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잖아, 아주. 그러면 이제 과점 주주가 하니까 다른 주주들 지분이 더 많아졌죠. 여기서 이제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거지. 다른 주주들이 이 회사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야? 해갖고 얘를 대표이사에서 내쫓는 거죠. 나가! 쫓아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회사 우리가 먹자. 그래서 쫓겨났어.
그래서 과점 주지 아니야? 아니야. 회장님일 때는 경비원 아저씨가 충성 근무중 이상무 그러다가 대표이사에서 쫓겨나니까 뭐래? 갑시 반가 내일 또 봐. 그래 이제 갑시로 바뀌었어 회장님에서. 그러니까 다시 여기 막장 드라마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 자기 우호 지분을 모아. 그래갖고 지분을 사죠. 이 새끼들 내가 본때를 보이지 마. 자, 그래서 몇 프로 샀냐? 예, 30% 샀어. 확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몇 프로 샀어? 30%. 그럼 내 지분율은 몇 프로야 이제? 75%네. 75%. 점점 올라가면 안 되는데. 내 지분율 몇 프로예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과점주로 다시 올라섰죠? 이걸 우리 뭐라 표현한가? 재차 과점주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이때 재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물어. 어딜 물어? 과거에 뭐 최고 비율. 그럼 과거의 최고 비율 몇 프로예요? 65%였죠. 과거에 이 지금 과점주주가 되기 전 그 이전 과점주주였을 때의 최고 지분율보다 뭐한 거? 증가한 거 찾으라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분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무조건 뭘 물어? 과거. 그래서 과거의 최고 지분율을 뭐한 거만? 초과한 거. 그러면 다시 과점주주가 될 때 지분율은 몇 프로지만? 75%지만 그 전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 지분은 몇 프로? 65%. 요거를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그럼 몇 프로 내란 얘기야? 10% 내란 얘기죠. 10%. 그럼 내가 요 10%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하자 그랬죠. 어떡하라? 더하라. 55 더하기 5는 얼마? 60. 5 더하니까 65. 10 더하니까 75. 내 지분율. 제대로 계산했구나라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요 과점주주 이 과세 지분율 꼭 좀 요거 여러분 쉬는 시간에 카메라를 들고 찍어 놓으셔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